이 어떤 선거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9일 만에 이 선고가 내려졌는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또 법원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나. 물론 이제 아까 이 판사들 두 분이 공개적으로 뭐 내부 이 게시판을 통해서 실명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허재현 기자가 이 전직 대법관하고 직접 오늘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직 대법관한테 어떻게 보시냐 도대체 이 9일 만에 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근데 예. 네, 사실 뭐 제가 한겨레에 있을 때 원래 법원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도 좀 그 법원 내부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약간의 이제 동향 취재는 합니다. 다만 좀 자제해 왔지만 이제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 상황에서는 좀 대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좀 취재를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대법원 내부의 분위기, 이분은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제 어제 선고를 보면서 이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선거 사건 굉장히 많이 다룬 대법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이 대법원 선고 라이브를 봤는데 대단히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 입장에서도 저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게 이번 판결은 자기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이 선거 시기에서의 후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신중하게 하는 판례의 경향성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인데 흔히 저거는 이제 돈은 묻고 입은 연다. 이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선거 관행에서 그런 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대법원 판례는 지나해 왔던 건데 이번에는 거꾸로 간 거죠. 대법원에 지금 이미 확립된 판례를 역행하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수 의견에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으면 이게 좀 이해가 될 텐데 설득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고 동의가 결코 되지 않더라. 애초에 결론을 내놓고 판결문을 쓴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의심받을 정도로 대법원의 선고 과정과 판결문 내용 모두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전 대법관 분은 이제 9일 만에 이 선고 결과를 내놓는 것도 굉장히 무리라고 봤지만 이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쭉 이어져 왔던 대법원의 판례 경향이 있는데 그걸 역행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좀 자기가 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전직 대법관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흔히 하는 거하고 조금 더 무게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법원 내부도 그렇고 전직 대법관 그리고 많은 시민 단체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하게 스스로 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무리한 판결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홍구 오경미 대법관이 이제 되게 점잖게 물론 판결문을 썼겠지만 반대 의견을 제시했겠지만 무려 48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수 의견은 23쪽인데 48쪽 쓰는 거는 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작정하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합의 기일에 딱 12명이 모여가지고 딱 의원이 모아지면 모르는데 2명,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또 그 담당 소부의 대법관이잖아요. 전담재판부.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꼭 정치적으로 꼭 서둘러야 된다라는 뭔가 필요성이 없다면은 최소한 한 번 더 합의 기일을 열어가지고 좀 이견이 좁혀지는 그런 시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용구 오경미 대법관의 솔직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분위기. 저는 첫 딱 합의 모였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중론이 형성되어 있고 이미 조희대 대법관이 끌고 가는 그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는 오경미 이홍구 대법관이
그날 네. 그 저 현장의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예, 말도 안 되는 좀 합의가 좀 모아졌고요. 예. 저 그 시기가 저는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내란 특검에서 의외로 비화폰 서버에서 예, 조이대라는 이름이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의 배경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이 내란죄 죄가가 드러나는 걸 덮기 위한 것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합의가 모아졌는지 부분들은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번에 이 내란 특검을 곧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달 네. 정도 이렇게 놔뒀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 내란범들은 다 움찔움찔 끔찍끔찍 자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이제 범인들이 현장에 나타나듯이 저 사실 관계 있습니다. 저 관계 있습니다를 지금 손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불씨까지 찾아내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네. 이번 기회에 싹 긁어서 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저 판결이 좀 하고 난 뒤에 저도 이제 너무 나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과거에 인혁당 사건이 어떻게 되나 한번 쭉 네. 살펴봤는데 인혁당 사건 때도 역시 대법관 중에 딱 한 분이 이 소수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일규라고 저기 대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법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인혁당 사건 그 대법원 판결하자마자 그 다음 날 사형시켰죠.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네. 고문의 흔적을 네. 고문의 흔적을 이제 보이지 않게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영원히 묻힐 수는 없어요. 네. 결국은 이일규 대법관이 이제 그 과정을 드러냈는데 저는 어제 이 대법 판결 부분도 뭔지 모르지만 이흥구 그다음에 그 오경미 이 대법관이 진실을 얘기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뉴탐사에서 저희가 좀 이 판결 내용 자체를 좀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들을 좀 다시 좀 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대법 선고 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법적인 논리인 거고요.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세력과 내란 세력의 여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는지 너무 근거가 많아요. 저희가 보도한 것들만 그냥 모아도 한 달 내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는 첫 단초가 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국민들이 한 달 내내 고민하는 시기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뉴탐사 이제 저와 이제 워치독 취재진 팀들은 이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뭐 국토부의 협박, 압박, 정황들 온갖 문서, 증언 다 공개를 해왔는데 이게 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안 알려졌어요.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들여서 다시 한번 이 대법원 판결 얼마나 엉터리인지 좀 분석 방송을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한나 이제 위원장이 이번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제 어차피 대법이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를 무죄로 바꾸기는 어렵고 이제 양형의 문제가 이제 물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유무죄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 그 항소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수많은 증거들이 사실 찾아보면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 그러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대법원은 지금 판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의 압박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어제 저희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마는 그 용도 변경의 수혜자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하고 인터뷰에서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성남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국토부까지 찾아갔다는 얘기를 나한테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이거 다
지난번에 뉴타임스에서 방송하면서 다 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간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긁어 모아 가지고 대법원이 했었던 판단 할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가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네. 대법원과 다른 사실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무죄 부분들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네. 다시 다퉈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판사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라고 너무 그런 쪽에 매몰되지 마시고 일단 여론을 압도적인 이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둘째 유무죄 여부서부터 다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저는 5월 15일 첫 재판.